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투닉 미국 상무장관의 만남은 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원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의 약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금 회수 전까진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우리가 모두 안게 되는데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연도별 투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투자처와 손해 났을 경우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좀 여러 개 걸어 놓는 것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2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관세 협상 발효로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투자 방식입니다. 총 3,500억 달러. 지난달 기준 한국 외화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데 이 정도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 위기급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대외 신인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지불 능력에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양국 화폐를 서로 바꾸는 건데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정해진 환율로 원화를 맡기고 그만큼 달러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정적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를 받고 달러를 무제한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용 카드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한시적 통화 스와프 체결도 거론됩니다. 통화 스왑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 기간을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한번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장윤희입니다. 저는 그 관세 협상, 한미 간 후속 협상 진행 상황 여쭙고 싶고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화 스와프의 부정적 의사 밝혔다는데 이 상황도 좀 진전 상황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질 대답의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그 이익이 가장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그러나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존을 목표로 협상에 나가겠다. 이 원칙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영향이란 부분도 우리로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거가 너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데드라인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네, 장기화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저희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고 100일 조금 지났고 100일 조금 지난 관세 협상 기간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다른 정부가 훨씬 더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일단 장기화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화 역시도 일종의 근거를 좀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외환 보유의 입장이라던가 내지는 우리 국익의 입장이라던가 우리 기업의 어떤 보호 측면이라던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의 측면에서 훨씬 더 0점을 맞춰서 최대한이 되는 시점으로 볼 때 시간 역시도 그 계산 안에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 기업 언제든지 트레이닝하러 와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에 아예 백지화나 아니면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제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만약에 국익이 좀 더 보존되는 측면이 있다면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한 방안을 두고 무게를 실어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 조건에 넣어서 지금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 SNS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태를 의식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 미국 측에 추가 사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사과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좀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요구도 그래서 단시일 내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안전한 귀국 등의 문제들 그리고 고통의 경감 문제들을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하고 개선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인권이나 혹은 불편사항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해당 기업과 함께 이런 인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양국 간에 라면서 이제 국내에 근무하고 계신 원어민 교사들 이야기를 지나가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문화적 차이라고는 하지만 동맹 체제 하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믿어왔던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것들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이 현금으로 대부분
받으면서 벤치까지 굴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통설인데 만약 그렇다면은 최소한 실태조사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적 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뭐 온라인 여론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 부분이 감지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여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뭐 여러 대책이라던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